젠더와 링고스파이 아일랜드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설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아일랜드 갈 사람, 아일랜드 갈 생각이 있다. 많으시네요. 목차를 먼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링고스파이나 저나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아일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일랜드 학생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일랜드 어학연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 남색 부분에 있는 부분은 어느 설명회를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고요. 이제 흰색 부분에 있는 부분은 오늘만 들을 수 있는 정보예요.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다섯 번째로 이제 좋은 어학원 고르는 기준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30개 어학원을 직접 수업도 참관해보고 디렉터 미팅까지 하면서 학생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학원을 가야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학원을 기준점으로 두어야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공적인 외국생활 노하우인데, 뭐 어학연수든 워킹홀리데이든 가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감 있게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특별 할인 코드,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할인 코드 드리고 Q&A 시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 찍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1년 이상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거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일랜드 현지 어학원 30개 이상 방문, 수업 참관, 그리고 디렉터 미팅, 학생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세계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링고스파이 어학원을 영상을 전담 제작했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영상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젠토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이신 분. 네,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카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우선 링고스파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 한 명밖에, 세 명밖에 없어요. 좀 충격적인.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는 링고스파이 주체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어학원 30개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현지 유학원이 링고스파이를 통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어쨌든 카일은 이제 링고스파이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계속 카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안 부르고, 워낙 친한 사이여가지고 이름으로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벌써 10년 차 살고 있어요. 더블린 영주권에 따셔서 지금 더블린 사람이고, 아내도 만났고 아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셔서 이걸 바탕으로 유학원을 차리신 거고요. 한국인 아일랜드 1기로 갔다 오셨어요. 한 10년 전에. 진짜 살아있는 화석 수준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코리안 미덕, 한국인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시면서 아일랜드에 있는 한국인 네트워크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링고스파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링고스파이는 아일랜드 현지 유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고요. 뜻은 어떻게 되냐면, 링고와 스파이를 합친 단어예요. 링고는 랭귀지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고, 스파이는 우리가 아는 그 몰래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스파이라서, 링고 스파이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 현재 유학 시장이 소비자한테 너무 정보가 불균형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해줌으로써 소비자 학생분들이 직접 그 어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여행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뭐 모두 투어 이런 식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걔네들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구매해서 갔잖아요. 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근데 이제는 뭐 스카이 스캐너로 항공권 자기가 알아봐서 찾아보고, 에어빈베에서 숙소 찾아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자가 직접 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일랜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영어 때문에 갔어요. 원래 뭐 캐나다든 호주든 그냥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하다가 뭐 영어 쓰는 나라가 뭐가 있지 찾아보는데 그냥 아일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가게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영어 말고도 되게 다양한 내력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일단 영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EU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하고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나라다 보니까 이 나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가고 싶어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여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엄청 아마 제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유럽 여행 한국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그 유럽 내에서 가장 저가 항공인 라이언에어라는 항공이 있는데,
그게 아일랜드가 본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일랜드에서 웬만한 유럽은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라이언에어 어플을 딱 켜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갈지 나라 리스트를 쭉 보면서 아 이번에는 네덜란드를 가볼까? 튤립 축제 한다던데 뭐 이번에 독일을 가볼까? 옥토페스트 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 싶을 때 막 가요. 그래봤자 왕복 항공권이 5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보다 저렴하게 유럽 여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거기 다니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유럽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일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나라인 게 학생 비자로 가는데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 거는 아일랜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학생인데 뭐 돈을 직접 벌면서 왕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그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일랜드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의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뭔지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직접 찍은, 거기서 살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더블린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고요. 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더블린에 한국인은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고요. 더블린 하면 기네스 맥주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 기네스 제가 펍에서 직접 혼자 가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렇게 클럽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말씀드린 건 브레이라는 지역이에요. 브레이는 제가 또 살았던 동네인데 여기는 더블린 근교, 이런 버스, 기차를 타고 20-30분이면 가는 근교 지역인데요. 되게 조용한 그냥 시골 마을인데 여기도 어학원이 한 2-3개 정도 있어요.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바다 마을이고 사람들이 산책하러 다니고 조용한 거 원하고, 나는 약간 한국인 없고 조용한 데서 공부하고 싶다. 근데 국적 비율 좋았으면 좋겠고 더블린 시티랑도 그냥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를 정말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브레이라는 곳은 더블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주말에 날씨 좋을 때 놀러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다음 지역 코크라는 지역인데 코크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더블린은 좀 부담스럽고 근데 시티였으면 좋겠고 하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코크예요. 여기는 한국인도 정말 없고 조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골웨이도 여기는 한국인이 정말 없어요. 한 학원에 1명? 뭐 이렇게 돼가지고 더블린도 부담스럽고 코크도 조금 크다 싶으면 골웨이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어 쓰고 싶다 하면은 골웨이를 가면 됩니다. 고립된 걸 느낄 수, 이게 다 낫죠? 바다 마을에. 학생 비자랑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학생 비자는 8개월짜리 비자예요. 가시면 6개월 동안 학원 수업을 들으실 거고 2개월 반짜리 방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아일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고요. 대신 워킹홀리데이는 아시다시피 1년짜리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대신 워킹홀리데이랑 차이가 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 비자다 보니까 주에 20시간밖에 못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풀타임일 가능해서 주에 40시간이 가능한데 학생 비자는 20시간밖에 못하고요. 성수기 뭐 6월, 7월, 12월, 1월 이런 성수기쯤에는 40시간이 가능하긴 한데 그냥 고용주 입장에서 학생 비자로 하면은 그냥 보통 20시간짜리 파트타임을 뽑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학생 비자의 장점은 또 시기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한데요. 뭐 20살이든 50살이든 그냥 돈만 내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비자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계가 있는데요. 600명밖에 안 뽑아요, 1년에.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요. 지금 9대1 정도 됩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죠. 제가 이번에 간 뉴질랜드만 해도 1년에 3,000명을 뽑는데 아일랜드는 600명이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7대1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점점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일랜드 만약에 가시면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워홀 비자랑 학생 비자랑 좀 차이가 있는데 0번은 한국에서 하실 거, 그리고 1번부터는 아일랜드에 직접 가셔서 하셔야 될 건데 워홀 비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IRP라는 걸 예약을 하면 되는데 IRP가 뭐냐면 비자 승인서예요.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비자 카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그 비자 신청을 성공하시면은 뭐 이런 종이 같은 게 하나가 날라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1년짜리 비자가 아니라 3개월짜리 임시 비자예요. 근데 그걸 들고 이제 아일랜드 입국을 하면 거기서 IRP 예약한 걸 가지고 IRP라는 카드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1년을 살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 비자도 동일합니다. IRP를 예약을 해야 되고 이걸 한국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 온라인 예약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데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더블린 같은 경우는 정말 광크를 해야
우연하게 얻을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지역, 볼웨이나 코크 이런 시골 지역에 가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경찰서 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그리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이거는 링고스파이 통하시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집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가자마자 살집을 구한 다음에 IRP라는 비자 승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할 때 300유로 한 40만 원 정도 돈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PSN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사회보장 넘버라는 건데요.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텍스잡, 세금을 내야 하는 잡을 만약에 구하게 되면은 이 PPSN 넘버가 있어야만 세금을 낼 수가 있고 이런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PPS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이 잡 레터라는 걸 발급을 해줘야 PPSN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5홀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자 일이 없잖아요.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잡 레터도 발급해줘야 되고 네가 이 PPSN 받을 기간까지 기다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PPS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냐 할 때 편법이 하나 있는데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PPSN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편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받았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있고 그러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일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 처리가 아일랜드도 되게 일 처리가 느려가지고 다 우편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을 잡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IRP 발급받고 학생 리카드라고 그냥 학생 비자가 있으면 발급되는 교통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할인이 되는 카드. 그거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일을 안 구할 거면 3번까지만 하시면 되고 일을 구할 거면 5홀 비자랑 같이 4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집 구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게 아일랜드 더블린의 지도예요. 1번, 2번이 시티이고요. 이 가운데 강 흰 색깔, 저게 리피강, 아까 말씀드린 리피강이고요. 1번, 2번에서 멀어질수록 시티 외곽이에요. 저는 살았던 곳이 더블린 14 지역에 한번 살았었고 더블린 5 지역에 한번 살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로 갔었고요. 서울이랑 비슷하게 여기 남쪽이 좀 더 안전하고 부자 동네, 북쪽이 조금 위험 지역에 있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남쪽도 살아보고 북쪽도 살아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여기 뭔가 사람들이 좀 프렌들리한다거나 공원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시면은 이제 처음에 단기 숙소를 먼저 구하시고 가실 텐데 학생 비자로 가시면은 홈스테이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홈스테이의 장점은 뭐 아시다시피 그 현지 가족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조금 가격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구해서 가시거나 단기방이라는 걸 구해서 가실 텐데 저도 처음에 단기방이라는 걸 구해서 갔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한국인 분들이 본인들이 뭐 1, 2주 정도 유럽 여행을 갈 때 집이 비잖아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돈을 조금 저렴하게 남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저도 한 달짜리 단기방을 구해서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남이 살던 집이다 보니까 짐들이 그대로 있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고 이렇게 단기 숙소에 사시면서 장기 숙소를 한번 알아보실 거예요. 이 장기 숙소를 알아보실 때는 진짜 거기 사는 사람처럼 집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쉐어하우스가 있고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원룸이에요. 근데 더블린은 굉장히 뭔가 좀 노후되어 있고 이런 개발을 별로 안 하고자 옛날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편이라서 집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되게 비싼 편이고 1,500유로라고 적어놨는데 한 200만원, 300만원까지 갑니다. 원룸은. 그래서 보통 친구분들이랑 같이 살거나 뭐 이럴 때 사시는 편이고 대신 시설이 좋죠. 대부분 쉐어하우스를 사용하는데 쉐어하우스에도 이제 쉐어룸, 싱글룸 이렇게 따로 있어요. 쉐어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시티에서 내가 만약에 집을 구했어.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하나 있는데 거실이 있고 방이 2개짜리, 화장실이 하나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방 하나에 2층 침대를 2개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4명이 살겠죠? 그래서 4명, 4명, 4명 이렇게 총 12명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를 쉐어하면서. 그래도 인당 5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더블린 집이 굉장히 없고 집값이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싱글룸을 갔는데 이건 혼자 사는 방이에요. 더블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원룸 이런 개념이 정말 없고 다 쉐어룸이라서 그 집 하나를 쓰는데 부엌이랑 화장실 다 쉐어하고 방만 자기가 쓰거나 이게 싱글룸인데 저는 더블린에서 1, 2에서 조금 멀어진 5지역에서 싱글룸을 살았는데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700유로에서 800유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집값이 비싼 편이라서 뭐 거의 버는 대로 집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을 잘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가서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일자리 현황이나 일자리 종류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성수기 6월, 7월, 12월, 1월에는 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성수기 바로 직전 달에 가시면 일을 빨리 구하실 수 있어요. 일을 구하는 그 모집이 되게 많이 붙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더블린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생각보다 사람 구한다는 그런 공고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다 그냥 척척 잘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카페 알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분위기가 한국인들에게 되게 우호적이에요. 한국인들이 되게 조용하고 빠릿빠릿 일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스타벅스에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CV를 내야 될 거죠. CV는 이력서인데요. 이게 제가 직접 냈던 CV예요. 보시면 조금 튀려고 제목을 저렇게 해놨고요. 제 이름을 적고 밑에 이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적어야 되고요. 내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효한지, 내가 지금 풀타임 잡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걸 적어야 돼요. 풀타임을 보통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work experiences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주시에 했었고 카페에 했었고, 근데 기간을 적으실 텐데 막 한국 사람들이 막 기간을 조금 거짓말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양심이 찔려 하세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브라질리언 이런 애들은 뭐 한두 달 일하고 7년 일했다고도 거짓말 치니까 전혀 양심 자체 없이 마음껏 거짓말을 좀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페셜리티 해가지고 저는 막 쓸데없는 거 없어가지고 유튜브도 한다 그러고 이런 거 적어놨는데, 라떼아트 가능하시면 뭐 그런 거 적거나 이런 본인만의 스페셜리티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자기 영어 실력을 적는 사람도 있고, 어학원 다니면 영어 실력이 레벨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적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본인이 CV를 내는 되게 오리지널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빠른?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제일 직접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CV를 낼 때 그 매니저를 만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지금 매니저를 만날 수 있어? 매니저가 없다 그러면? 그럼 너 언제 오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뽑힐 확률이 높다고 해요. 안 그러면 더 갖다 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카페나 호텔이나 이런 좀 좋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다 온라인으로 구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온라인 이 CV를 그냥 확 뿌렸거든요. 온라인 그냥 뿌리면 되니까. 근데 되게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건데요. 은근히 외국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페이스북 더블린, 뭐 페이스북 뭐 캐나다 이런 거 치면은 되게 페이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뭐 구직 사이트도 당연히 그런 페이지가 있을 텐데, 누가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는 한국에서 왔고 워킹홀리데이나 뭐 비자가 풀타임 잡이 가능하고 이런 스페셜리티가 있다, 나 연락을 줘라 하면은 실제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구하셔도 되고, 네 번째는 지인 찬스입니다. 그냥 건너 여기도 정말 그 지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인 찬스, 이렇게 4가지로 사람들이 일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워킹홀리데이가 되게 특이한 일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CV를 돌리다가 링고스파이라는 유학원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였는데, 저도 직접 CV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면접을 한 2번 정도 봤었고요. 하나 서브웨이 친구가 하던, 저도 지인 찬스 써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안 했지만. 그럼 이제 아일랜드 어학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6개월 기준 가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저렴한 거는 280만 원 6개월 과정에, 비싼 거는 900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고가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중가 정도에도 괜찮은 학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링고스파이 들어가시면은 모든 가격대 별의 어학원이 다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만 해도 70, 80대 어학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유학원이나 좀 이런 데 보시면은 한 5개 정도 추려서 되게 비싼 어학원만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보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학원이 있는지, 어떤 어학원 원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다 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보통 안 좋은 학원 하면은 그냥 말하기만 시켜요. 너네끼리 뭐 주제 하나 던져줘. 어제 뭐 했어? 그래서 너네끼리 1시간 동안 얘기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무슨 체험학습 당국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4개를 다 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고요. 보통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주 15시간, 주 20시간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주 15시간 하면 하루 3시간 수업인데요. 오전, 오후반이 있어요. 근데 오후반은 일하는 애들이 많이 듣는 반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가격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오전반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주 20시간이 있는 학원은 퀄리티가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실 때 어학원을 볼 때 이게 주 20시간 학원 제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도 어학원의 퀄리티를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고요. 이것도 오전 반이서 좋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하는 학원이 있는데요. 뭐 추가 수업을 듣거나 내가 이런 돈을 내가지고 추가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하루 5시간 이상 하시는 학생비자분을 봤는데 제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원에 내내 막 갇혀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이제 말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영어를 쓰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되게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본인도 자기는 5시간 이상까지 추천하지 않는다. 그냥 4시간? 공부 좀 욕심이 있으면 4시간 아니면 뭐 일도 겸사겸사 하고 싶다 하시면은 3시간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좋은 어학원 고르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어디서나 못 들을 정보니까 제가 골라봤는데 일단은 당연히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5가지의 기준으로 본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돼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어학원을 가면 어떤 학원을 원할지. 영어, 난 진짜 이번에 영어를 목적으로 갈 거야. 아니면 가서 자격증을 따고 올 거야. 제대로 된 시험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제일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액티비티, 나는 좀 놀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많은 애들이랑 문화교류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액티비티 중심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국적 비율, 난 한국인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국적 비율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어. 유럽에 또 가는 김에 유럽인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 케어, 나는 혼자 아무래도 어학원을 가는데 나를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를 부탁했을 때 컴플레인이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성비, 나는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는데 일도 하고 학원도 적응할 겸 3개월 정도 단기로 다니고 싶다. 아니면 본인이 돈을 모아서 어학연수를 가는데 좀 저렴한, 너무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저렴한 학원을 원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금 마음속에 설정을 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유학원 말만 믿고 오셔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걔네가 이거 국적 비율 좋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 돈만 많이 냈다. 그리고 실제로 갔는데 거기서 나를 케어해주는 게 유학원 입장에서 하나도 없더라. 또 하나는 본인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학원을 골랐는데 마음속으로 유학원에 가니까 우리는 그런 학원, 그렇게 저렴한 학원 안 해준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가라. 이렇게 회유를 하는 유학원도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학원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학원이 한국인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떤 에이전시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네, 뭐라고는 그 이름을, 그 특정 이름을 대진 않게. 워홀을 만드는 사람들. 네, 맞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한국인을 보내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 저는 한국인 적다고 해서. 아, 한국인 만드는 사람들? 네. 아, 근데 여기도 한국인 적다 그러고 여기도 한국인 적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딴 학원을 원했는데 걔네가 너네 이 학원 갈 거면 우린 너 안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오, 스웩이다. 그러면 어디가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어떠냐, 여기 한국인 적고 괜찮다, 그리고 수업도 있고 IELTS도 너가 원하면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한국인이 한 반에 4명? 와, 그건 진짜 많긴 많죠. 네, 진짜 많죠. 4명이면 진짜 많은 편이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제가 보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상담할 때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셨으면은 각 우선순위별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영어를 목적으로 한다, 영어가 늘고 싶다 하면은 전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볼 때 첫 번째 업력 확인이에요. 이 학원이 얼마나 오래된 학원인지. 보통 오래됐다 하면은 본인만의 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있는 학원이고 그렇게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베테랑이신 경우가 많아요. 좀 오래된 학원의 분위기가 약간 옛날 느낌? 좀 조용하고 공부한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 원하시면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이랑 인증마크를 확인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러 가실 건데 얘네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거 다 하는지, 그리고 인증마크, 공인된 인증마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저렴한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책을 사용하지 않고 프린트를 직접 해서 줘요. 근데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커리큘럼이 부족한 학원이고 말하기용 학원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중에서도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학원은 총 3시간 수업이니까 1시간 반 수업,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바뀌는 학원이 있어요. 어떤 학원은 선생님이 스트리트로 3시간 하는 학원이 있고 어떤 데는 바뀌는데 바뀌는 학원이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덜 지루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 부설 어학원이에요. 대학 부설 어학원은 뭐냐면 거기도 아일랜드에도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사립대학교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딸려있는 어학원들이 있어요. 거기 어학원은 보통 어떤 목적이냐면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에 좀 공부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는 곳인데요. 일반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을 안 들어가고 싶어도. 생각하시는 대로 당연히 좋은 게 대학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도서관이든 급식소든 체육관이든 뭐 헬스장이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축제 참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또래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고 그리고 대학 부설이고 파운데이션 과정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세요. 문법 같은 거 물어도 어떤 그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생님이 문법을 모르는 그냥 영어만 할 수 있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영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대학 부설이 확실히 영어를 잡으시기에 좋을 것 같고 근데 대신에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대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퀄리티일수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격대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선생님의 악센트가 좌우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렴한 학원에서는 뭐 베네수엘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외국인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가르치는데 물론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긴 하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아일랜드까지 가서 배우는데 현지인한테 배우고 싶잖아요, 악센트가. 근데 그분들은 약간 좀 애매해, 악센트가. 그러면 그냥 괜히 내가 더 못하는 거 아닌데 좀 바꾸고 싶고 왜 왔나 싶고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높은 학원일수록 영국, 아일랜드, 미국 위주로 선생님을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악센트 되게 현지인의 악센트를 듣고 싶으면은 가격대가 있는 학원이 좋습니다. 내 목적이 액티비티다. 나는 좀 놀면서 외국 가는 김에 친구들도 사귀면서 하고 싶다. 액티비티는 이제 학원 측에서 하는 활동들인데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도시일수록 할 게 많겠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더블린과 다른 도시의 갭이 좀 커요. 나라도 작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더블린에 가시면은 되게 할 게 많아요. 뭐 페인트볼이라고 이제 총 쏘는 거, 그것도 이제 학원 애들 다 같이 모여서 하거나, 펍도 되게 많으니까 펍 크루 해가지고 밤에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술 마시러 간다거나, 뭐 아이리쉬 댄스를 배운다거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탈출을 하러 가고 또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서핑 하러 가는데 1박 2일로 다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게 훨씬 재밌고요. 도시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 액티비티의 장점은 되게 다양하다는 건데 좀 시골 같은 경우에 액티비티는 다양하진 않지만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생학교예요. 액티비티를 원하시면 신생학교인 거를 보시면 되는데 신생학교 중에서도 그 원래 그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원에 근무하시다가 나와서 다시 학원을 차린 학교가 있어요. 링구스파이 어학원 리뷰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아, 이 학원이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신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측에서 되게 젊은 분위기가 나요. 엄청 활발하고 아이디어도 통통 튀고 학생한테 액티비티를 전담 매니저를 맡겨서 돈을 주면서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도 있고 신생학교는 좀 통통 튀는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어학원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을수록 그 액티비티를 한번 한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액티비티가 활발한 편인데요.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가 아예 없는 학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뭐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아, 나는 액티비티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공부하러 갈 거야 하는데 남들 다 액티비티 하는데 나 없으면 약간 불만이 좀 있잖아요. 쟤네 다 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액티비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더라도 많이 참여는 아마 안 하게 될 거긴 해요. 친구 사귀면은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국적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대형 어학원. 사람이 많을수록 국적이 좋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가격대예요. 국적별로 철저히 가격대인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브라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돈을 벌러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자를 못 받으니까 학생 비자로 오는 거예요. 학원을 하나 싼 데 등록을 해놓고 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도 가능하니까 불법으로 일을 되게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아일랜드 가면은 브라질리언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가격대가 높을수록 일하는 목적보다 공부하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브라질리언 그런 저렴한 학원이 그 단점이 브라질리언 사람들이 되게 활발하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은 수업 분위기가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오니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락날락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엉망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어떤 학원을 갔을 때 진짜 저 말고 다 브라질 사람인 곳이 있었는데 느낌이 내가 지금 브라질로 어학연수를 왔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워낙 활발한 성인이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얘네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좀 엉망이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격대를 좀 확인하시는 게 국적 비율에 좋고요. 세 번째로는 관리형 학원도 있어요. 국적 비율을 따로 관리하는 학원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한 국적이 20% 이상 넘으면 안 받아. 이런 학원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 어학원 리뷰에 다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유학원 상담 그리고 검색인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팁인 게 유학원 상담을 일단 한 3군데는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링고스파이에서 와서 링고스파이 무조건 등록해 라고 하도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링고스파이로 등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높기도 한데 유학원 상담을 한 3-4개 정도 받아보고 이 얘네들이 뭘 추천하는지 요즘 트렌드는 뭔지 그리고 얘네가 지금 나한테 추천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추천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인터넷에 뭐 어학원 검색해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쭉 뜨잖아요. 후기가 많을수록 한국인이 많은 학원입니다. 그리고 유학원 상담이 공통되는 게 뭐가 많다 하면은 한국인이 많은 그런 학원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리고 학생 케어 나는 좀 관리 받고 싶다 하면은 이건 진짜 철저하게 가격대예요. 학생 케어는 무조건 가격대예요. 요즘 사실 생각해보면 학원이라는 게 운영할 때 선생님 고용하고 뭐 수업, 액티비티 매니저 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냐면 다 학생 케어에 들어가는데 학생 케어라고 하는 경우는 뭐 일단은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들어가자마자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리셉션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수에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 사람의 국적에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되게 저렴한 학원을 갔는데 이제 어떤 저렴한 학원은 그냥 알바식으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어떤 애를 거기 앉혀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나도 영어를 못하고 걔도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가자마자 만날 사람이고 내가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되게 멘붕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을수록 그런 인포메이션 센터 사람의 국적이나 수가 많아질 거고요. 수가 많아질수록 일 처리가 되게 빠르겠죠. 그리고 뭐 가격대가 높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 같은 것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럼 학원에 얘기하면 홈스테이를 바로바로 바꿔준다든지 뭐 컴플레인을 자기들이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도 되고 수업 같은 경우도 계속 너 레벨 괜찮아? 너 반 바꾸고 싶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전담으로 그런 의사, 간호사 같은 분을 배치해두는 것도 있고요. 상담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격대는 철저히 학생 케어에 비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업력 확인이에요. 히스토리가 많을수록 노하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설. 학생 케어가 좋은 학원인지 아닌지를 뭐 어학원 같은 영상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을 체크하는 건데요. 독서실이 있다든지 공부방이 있다든지 도서관이 있다든지 컴퓨터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간식을 팔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얘네가 학생 관리에 신경을 쓰는 학원이구나 이런 걸 눈치를 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 서비스 확인이에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학원도 있고 온라인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나는 좀 저렴한데 괜찮은 학원이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위치예요. 가격이 좀 낮은데 위치라도 안 좋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학원 가성비를 내세우는 학원 중에 위험 지역에 위치한 학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물론 낮에 가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 지역에 있는 거 가지 말고 시티 한가운데 있는 가성비 좋은 학원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마크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된 인증마크가 있을수록 당연히 영어 수업 커리큘럼 측에서 공인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이런 걸 확인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일랜드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좋은 학원에는 보통 한국인 매니저가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매니저가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좀 저렴한데 가성비가 있는 학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를 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니시는 입장에서도 좀 편할 거예요. 네 번째는 시설 확인. 그 링고스파이 어학원 리뷰에 보면 제가 자기 시설을 찍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이 책상이 뭐 일체형 책상인지 아닌지 모니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 알려드릴 거는 아무래도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국적 비율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제가 30개를 직접 다녀보고 수업도 다 들어봤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라면 여기를 갈 것 같다 하는 학원은 이렇게입니다. 되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 각 카테고리별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고 공통되는 학원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 학원은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던 학원이고 그 70개의 학원 중에서 이거를 고르면 만족을 할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어학연수 마지막 여행이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적인 어학연수 제가 거기 살면서 얼떨결에 그 현지 유학원과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고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 내가 만족스러운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생활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뽑아봤는데 총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투기자금, 돈을 많이 가져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얼마큼 가져가야 되냐 묻는다면 내가 3개월 정도는 일을 안 하고 버틸 수 있겠다 하면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500만 원이 더 적고 700만 원이 더 적고 그런 애들은 이제 막 남들 일 구하러 다닐 때 유럽여행 가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부러웠는데 저는 갈 때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게 진짜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1,000원짜리 요구르트 가지고 밥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막 친구들이 막 처음 가니까 구경하고 싶잖아요. 근데 버스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시티 나가는 게. 그래서 못 나가겠어. 뭐 이러고 막 오늘 클럽에서 파티한다 이러면 맥주 6,000원, 7,000원 이렇게 따지니까 너무 철량해서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저는 얼마 이번에 가져가냐면 한 400만 원 정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을 갈아서. 그리고 이제 영어 측면인데요. 영어는 잘할수록 당연히 이것도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네, 학생 비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인들은 듣기랑 문법은 잘하는데 말하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셔도 레벨 테스트를 볼 텐데 그 원장 선생님이랑 말하면서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한국인 사람들은 레벨 테스트에서 되게 낮게 나오는데 실제로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너무 쉬운 거야. 막 비동사 이런 걸 영어로 가르치고 있거든 진짜로. 내가 이거를 진짜 배워야 되냐? 그리고 내가 막 그 레벨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 내가 함께 본 걸 애들은 내 옆에 있는 똑같은 레벨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말을 너무 못해. 난 듣기는 잘하는데 얘네가 말을 너무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영어가 당연히 안 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그 어학원 리뷰 영상에도 어떻게 인터뷰를 보는지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처음에 갈 때 레벨 테스트를 할 때 좀 외워가지고 그 말을 좀 잘하는 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은 말에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조금 높은 레벨의 애들과 있으면 영어가 늘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학원 측에서도 선생님 측에서도 영어를 못하는 반의 애들은 같이 놀 애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외국의 학원은 분위기가 되게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떠들고 선생님 뭐 직급 없이 이렇게 노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놀러가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애들 반은 오늘 저녁에 같이 펍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영어를 어느 정도 높은 반에 들어가가지고 재밌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변화.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시면 지금 생각에서는 되게 막 모든 게 새로울 것 같고 나는 되게 당당하게 생활할 것 같고 이럴 때 가시면은 분명히 지루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고 다 그냥 안정감에 접어드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느냐 그리고 그대로 안주하느냐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올려도 결국에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건 사건이고 두 번째로 떠올리는 게 감정이잖아요. 아무리 거기 있어서 막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떠오를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학원을 다니더라도 일을 바꾼다든지 지역 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미덕을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뭔가를 사건을 만들어야 나중에 됐을 때 이게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수가 많아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더블린에 살다가 그레이라는 곳으로 지역 이동을 했어요. 근데 되게 저 나름대로는 큰 결심이었던 게 그 더블린에 사는 게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있어서 영어도 늘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옮기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 내가 여기 온 게 안정적이려고 온 게 아니라 새로우려고 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지역 이동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지역 이동한 곳보다 더블린이 훨씬 더 좋았지만 그냥 지금 떠올렸을 때 그래도 나는 지역 이동도 했었어.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만족도에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생각해서 한 2-3가지라도 되게 짜잘짜잘한 거라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한 것부터 나는 뭐 2개월 안에 일을 구할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혼자 펍에 가볼 거야. 나는 혼자 펍에 가서 알바생한테 말을 걸어볼 거야.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피강에서 카약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사귀어서 카약 한번 타봐야지.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많이들 짜시는 계획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유럽 여행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못 지키더라도 그런 희망 같은 거 하나씩 적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잘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자신감. 그놈의 자신감인데 저도 이게 참 많이 부족해요.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 있는 애들 너무 부러운데 자신감 있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구할 때도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해. 막 엘리멘터리 수준이요. 근데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 입장에서도 얘가 막 열정이 있고 이런 걸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런 자신감 있는 애들은 지금 유니폼 주라면 나 당장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그래서 실제로 되게 좋은 직업을 구한 친구도 있었어요. 호텔에 걔는 들어갔는데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면접을 봐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애도 있었고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좋은 팁이었던 게 자기는 여기 어차피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연기하면서 산대요. 다른 사람이 연기한다. 되게 밝은 척 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되게 쿨한 척. 괜찮은 방법이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제가 지난 5월을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너무 내가 뭐 지역이동도 하고 했지만 그 친구의 바운더리를 너무 정해놔서 안정적이게 살았던 거 그리고 외국인 미덕 같은 것도 한 번 나가보고 안 나가고 귀찮다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거기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5월 다시 가면은 저는 일단 한국엔 최대한 안 만나야지. 지역을 오클랜드로 가지만 다른 데 살 생각이어서 한국인도 안 만나고 미덕 같은 데를 좀 많이 나가야지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번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뭔가 아르바이트보다 일단은 한번 회사에 지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회사에 지원해볼까?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다 인맥이래요. 그러면 미덕 같은데 그 뭐 영상 편집 미덕 이런 거 그런 데 그거 나가지고 회사 다니는 애들이랑 친해지면은 너 파트타임 잡 해볼래?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대요.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살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되게 수많은 기회들을 만났고 지금 돌아봤을 때도 볼만한 게 있어요. 내가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그때 그 감정을 이랬었구나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외국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사는 게 진짜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어도. 근데 그걸 그냥 놓치지 말고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꾸준히 기록을 하면 나중에 갔다 와서 그냥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 설명회에서만 드리는 할인 코드예요. 링고스파이 들어가셔가지고 할인 코드 넣으면은 3개월 과정은 30유로, 6개월 과정은 60유로를 할인받은 상태로 어학연수를 가실 수 있으니까 할인 코드 꼭 넣으셔가지고 할인 받아서 가세요. 이거는 이제 링고스파이의 혜택인데요. 링고스파이가 현지 어학원이다 보니까 되게 혜택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가 진짜 유학생들한테 필요하다 싶었던 게 이 5개예요. 첫 번째 공항 픽업. 도착하자마자 카이리는 그 링고스파이 직원이들 공항 앞에 지금 펜다일 들고 서 있어요. 이름 딱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짐 찾아가지고 그 본인의 홈스테이든 뭐든 다 그냥 데려다주고 짐 다 내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의외로 도착하자마자 엄청 피곤한데 택시 타가지고 막 이거 가달라고 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공항 픽업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공항 픽업 하자마자 유심을 드려요. 공항에서. 아일랜드 한 달 무료 무제한 충전되어 있는 유심이니까 도착하자마자 부모님들한테 연락하거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따로 유심사로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티 투어. 현지에 있다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시간 다 잡아가지고 시티에 이런저런 유명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학생 비자이신 분들 학생 리카드 같이 발급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 서비스. 단기방에 들어갔다가 장기방으로 옮길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보면 은근히 짐이 많이 늘어져 있거나 막 짐 다시 싸기도 너무 귀찮고 한데 택시 타고 5만원 내고 가기도 너무 귀찮잖아요. 그때 부탁하면 무료로 1회 이사 서비스를 도와주니까 이건 정말 전 유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다섯 번째로 정모예요. 링고스파이 학부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아일랜드에 되게 많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모를 진행하면서 한국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정보 교류의 장도 열어주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끝났네요. Q&A 감사합니다.
Q&A 시간을 가지고 끝내도록 할게요.